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인터넷에서 하세요.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꽃은 에덴 꽃집.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6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환자가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된 2차 감염 사례로 확인돼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이 6번째 확진 환자는 우한을 여행 다녀온 후 증세를 보인 60대 환자의 남편인데요.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중국에 다녀오지 않고 감염된 미국 내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부는 현재 격리된 채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모두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총 165명이 의심 환자로 분류됐는데요. 그중 68명은 조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6명이 확진, 나머지 91명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아마존, 구글, 우버와 같은 대형 소매상들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구매에 대해 주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안 HB 276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마켓플레이스 퍼실리에이터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데요. 아마존이나 쇼피파이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활용해 자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회사들도 주 판매세를 내야 합니다. 조지아주는 온라인 판매세로 매년 1억에서 7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세금 징수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 판매세는 지금까지 모든 세금을 다 내왔던 오프라인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온라인 공룡기업들의 특혜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만 세금 부과가 결국에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조지아주의 반범죄 조직 법규를 강화하는 새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폭력 조직원을 중범죄로 다루는 새 법규를 만들고 조지아 수사국 GBI 요원들이 지역 폭력 조직 사건의 특별검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보안 요원들이 학교 캠퍼스 밖 최고 880야드까지 체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최고 20년으로 규정된 징역형을 연장하고 갱단과 관련해 살인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주법에 따라 폭력 조직이나 반범죄 조직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들의 재산을 검사들이 압류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내세운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비영리 단체인 남부인권센터와 일부 주의원들은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대신 지역사회가 갱단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처벌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법 집행이 더 잘 되도록 예산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30일 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중국 전역에 대해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중국에서 200명을 넘어서면서 나온 것입니다. 국무부는 현재 중국에 있는 미국인들은 중국 출국을 고려하라면서 꼭 필요한 업무가 아니면 일정을 연기하라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중국에 대해서는 여행경보 2단계를,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3단계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프랑스 상원은 총 130개 항목으로 구성된 폐기 방지와 순환 경제 법안을 30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팔리지 않은 의류, 신발, 화장품 등 재고품의 폐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런 법이 제정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마크롱 정부가 앞장서서 만든 이 법은 생산자, 수입자, 유통업자가 건강이나 안정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고품을 폐기하지 못하고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또 2023년 이후부터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을 때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완전히 퇴출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후베이성 및 우한시 주민들의 귀국에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후베이성으로의 모든 항공 및 철도 등 대중교통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려해 중국인의 입국이나 체류를 거부하고 심지어 격리하는 사례까지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조속히 전세기를 보내 주민들을 직접 우한으로 데려오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제1제경망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서 1월 22일까지 우한에서 해외로 나간 중국인과 외국인은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한 한국 국민 350명이 31일 낮 임시 생활시설 2곳에 도착했습니다. 당초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에 탑승한 우한 제외 국민은 총 368명인데요. 그중 발열 증세를 보인 18명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350명 중 200명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150명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2주간 격리 수용된 뒤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보건교육을 받은 후 귀가할 예정이지만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오르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가까운 격리 의료기관으로 이송됩니다. 이날 제휴 국민들의 후송 과정은 한국 언론에 의해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추가 전세기 한 대가 31일 밤 우한으로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환자가 총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4명은 사람 간 2차 감염이고 2명은 3차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31일 밝혔습니다. 3차 감염이 추정되는 환자 중 1명은 어린이집 교사로 알려져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당국은 아직까지는 확진 환자들이 해외 유입 사례거나 접촉자의 범위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전파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연일 늘어나면서 주말을 맞아 각종 집회를 앞둔 종교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관내 217개 성당에 있는 성수대를 당분간 폐쇄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5년 만이라고 합니다. 2월 6일과 7일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사제 및 부제 서품식을 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몸 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가급적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공고했습니다. 원불교는 교단 내 대규모 행사나 의식을 자제하도록 하고 정부 지침과 대응 체계에 따라 24시간 예방 수칙과 방침을 준수해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교회 100여 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소속 교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올 경우 교구장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교인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한편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0년 1월 31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